먼저 국회로 가볼까요? 야3당이 신부적격 3종 세트로 꼽았던 문재인 정부 새 인사, 새 사람 중 한 명이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그 현장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송 후보자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어떤 표정이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잠시 뒤 이곳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여러 의혹에 둘러싸인 송 후보자를 두고 야권에서는 송국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두꺼운 서면 답변서가 만만치 않을 청문회를 예고했는데요. 이 시각 국회의사당 1층에는 송 후보자를 기다리는 취재진이 많았습니다. 청문회 30분 전 드디어 기다리던 송 후보자가 모습을 송 후보자를 두고 감싸는 여당과 공격하는 야당의 모습, 살아 숨쉬는 인사청문회 현장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야3당이 오늘을 굉장히 별로 왔었는데요. 강병규 기자, 네. 직접 가보니 어떻습니까? 자, 일단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이 서면 답변서였습니다. 기존에 의원들이 직접 질문을 먼저 물어보면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이렇게 답변을 서면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서면 답변서가 두께가 사전처럼, 국어 사전처럼 상당히 두꺼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질문이 많았고, 다시 말해서 질문을 던질 만한 의혹이 상당히 많았다는 뜻이어서 이 야당의 그 송국 검증이 한층 더 심해지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긴장감이 좀 넘쳤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앞서 보셨듯이 송영무 장관 후보자 일단 상당히 긴장된 표정이 기자들 앞에서는 좀 역력했잖아요. 특히 어제는 음주운전 은폐 의혹이 또 기사가 나와서 상당히 한층 더 긴장감이 역력한 표정이었는데요. 그런데 또 국방위 앞에 청문회장 복도 앞에 지나갈 때는 나 여기 많이 와봤어 라면서 상당히 여유를 보이는 모습이 보였는데 또 기자와 카메라를 보고서는 또 고개를 숙이면서 지나가는 모습이 또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자들만 좀 만나면 그리고 또 청문위원들만 만나면 좀 아직 긴장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새로 드러난 의혹 중에 강 기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음주운전 은폐 부분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네. 강 기자한테는 해명을 안 하고 들어갔는데 인사청문회에서는 충분히 해명이 됐나요? 우선 자신이 잘 몰랐다라는 답변 때문에 자신이 잘 몰랐다. 음주운전은 본인이 했는데 자신이 잘 몰랐다. 본인은 일단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 취소가 됐던 사실도 몰랐고, 그리고 자신은 경찰을 매수해서 은폐하려 했던 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음주운전 사고 그 경위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해명을 해서 의원들의 좀 질타를 받고 계속해서 그 질문의 대상이 됐는데요. 특히 좀 설명해드리자면 김학용 의원이 판례까지 준비해서 이제 총공세를 펼쳤는데요. 이제 제보자를 좀 얘기하면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당시 승진을 위해서 경찰까지 동원을 해서 음주 사실에 대해서 입막음을 하려고 했고 상당히 동분서주했다라는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송 후보자가요. 이 만취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를 취소당한다는 사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는 엉뚱한 답변을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판단하시죠. 후보자는 만취할 경우에 면허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지금도 모르십니까? 그 당시는 몰랐었습니다. 그 당시 몰랐다. 자,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걸 왜 후보자만 몰랐을까요? 자, 여기 보면은요, 제가 어렵게 구한 자료입니다만은 사건이 접수되면은 접수하고 조사를 하고 송치를 해가지고 기소 처벌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모든 과정이 생략하고 2달이 지나서 5월 23일 날 소속 통보를 하고 아무 일도 없던 걸로 됩니다. 제가 들은 제보에 따르면은 경찰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 서류 자체를 그 당시에는 수기로 쓰는 거기 때문에 찢어버렸다. 저는 진해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받고요. 그 이후에
음주 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후에는 전혀 모릅니다. 만취를 해도 면허 취소가 될지도 몰랐다. 또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측정 결과를 확인도 못했다. 최석호 기자, 이해가 되는 발언인가요? 홍성기 데스크도 사회부 많이 하셨으니까 음주를 하고 0.1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만취라고 표현하죠. 만취 음주운전이고 면허가 취소되는 건 당연히 다 이젠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음주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에서 경찰에 이렇게 부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체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주 측정에 거부할 경우에 피를 뽑아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아보는데 현장에서 할 경우에는 바로 그것이 나오고요. 두 번째 체열을 할 경우에도 한 일주일이 지나면 본인에게 통보가 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음주 측정 결과를 몰랐다? 그것은 사실 우리들 시선에서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면허 취소 수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일반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면허 취소입니다 하는 통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송영무 후보자가 저렇게 해명을 하는 것을 두고 야당은 또 한 번 논란을 제기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경찰에 당시에는 지금은 이렇게 해서 전자로 나오지만 당시에는 수기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기가 경찰이 가지고 있었는데 돈을 주고 그 수기를 아예 없애도록 지시를 한 것 아니냐. 이러한 또 다른 논란을 불거져 나오게 한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요. 이 자료가 헌병대 자료에만 남아있다. 이 자료를 얻으려면 사찰을 해야 되는데 사찰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것을 가지고 올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야가 바뀌었습니다만 정윤회 문건 사건을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뭐가 문제였습니까? 정윤회 문건 사건의 진위가 아니고 어떻게 유출됐느냐를 따지느라고 결국 최순실 사태를 불러왔다는 점, 이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당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석호 기자 이 답변하려고 엄청 준비한 것 같아요. 벼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자, 새로운 의혹입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한 의혹인데 네. 송 후보자가 경찰을 매수하려고 했다라는 이런 확인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송영무 후보자 뭐라고 해명을 했나요? 그러니까 우선 김학용 의원이 이 은폐되어 있던 음주운전 기록 자체를 폭로를 하고 어제 기자회견을 한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오늘 김학용 의원이 추가적인 제보가 있었다면서 이 헌병대는 그 송 후보자의 동기여서 무마를 했는데 경찰은 뭔가 해결을 해보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수기로 써져 있는 서류도 찍고 뭔가 노력을 했다, 은폐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제보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이건 청문회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된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송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이 아니다, 무마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긴 했는데요. 이 부분이 뭔가 향후에 추가적인 자료가 더 나오거나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전에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은 수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문제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사청문회라지만 이런 의혹들 만약에 제보를 확실히 받은 게 맞다면 명확하게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수사까지 운운이 되는 상황인데. 바로 불법과 바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우선 현재 지금 이 청문회 상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제보를 받았다라고 추궁해서 물었고 송 장관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자, 최석호 기자. 그런데 이 음주운전을 했던 1991년도 3월 달 이때가 또 마침 또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이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가 이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 기간이었는데 그 송 후보자 측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주요 훈련은 다 끝났었고 당시에 문제가 됐던 음주 운전을 한 시기는 주요 훈련이 다 끝나고 이제 막바지 훈련, 막바지 거의 다 끝났을 때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군 장교들과 함께 그냥 술을 한잔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또 이런 해명이 더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 기간 중에 중요한 훈련, 안 중요한 훈련이 따로 있고 만약에 안 중요한 훈련이면 매일 술 마셔도 되냐? 그리고 또 술 마신 거에 지나지 않고 음주운전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계속된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저도 직접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요. 당시에 훈련 기간이 음주운전 적발한 때가 3월 20일 요즘이었고 그렇죠. 훈련은 4월 초까지 팀 스피리트 훈련이 예정돼 있던 건 맞습니다. 근데 모든 기동 훈련이 끝난 시점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자축하는 고생했다고 하는 회식을 했던 자리였고 4월 초까지 잡혀 있는 건 뭐냐면 팀 스피리트 훈련을 할 때 미군들이 우리 한반도에 증원이 됐다가 돌아가는 때까지 잡아가지고 훈련 기간을 잡는데 네. 미군들이 돌아가는 기간에 그냥 형식적인 날짜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다 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를 했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또 해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강병규 기자. 네. 그런데 전 송 후보자 이 청문회 나오기 전에 했던 발언이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어떤 발언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아까 일반 서민들은 모르는 세계가 있다. 이 발언을 해가지고 좀 무리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집중됐을 것 같은데 질의들이 네. 뭐 충분히 해명이 됐습니까? 네, 설명을 해드리면요.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은 모르는 세계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은 좀 약간 말이 바뀌었습니다. 제 옆에서 이제 국민의 시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면서 뉘앙스를 좀 바꿨는데요.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고액 자문료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한 경우입니다. 그 3천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좀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심정이 드신다면 아주 간단하게 국민 앞에 한번 사과를 한번 하시죠.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반 서민이나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저 스스로도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송 후보자가 우선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 전에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세계라고 했다면 이번에 발언을 보면 표현은 좀 달라졌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반 서민이나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뭔가 일반 서민이라는 표현을 써서 뭔가 또 한 번 이렇게 고액 자문료와 일반 서민의 세계를 좀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이런 해명조차도 약간은 그 기존 인식 자체가 그런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또 야권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과를 했지만 좀 표현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선택을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그런데 야당의 공세가 오늘 굉장히 그만큼 거칠었던가요? 그렇죠. 송 후보자가 눈시울을 붉혔다 이 얘기도 있던데 어떤 사연입니까 이건? 그러니까 송 후보자에게 혹시 사퇴할 생각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송 후보자가 이렇게 청문회까지 나오게 된 건 소명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본인에게 쏟아지는 질타와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좀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특히 야권에서 집중 질의를 하면서 일간지에 나온 송 후보자에 대한 사설 제목을 한참 읊은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야권 의원이 그렇게 한참 그 비판하는 기사 제목만 읊었는데 송 후보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그 영상으로 확인을 하시죠. 최근에 후보자님에 대한 언론의 사설들 좀 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6월 22일자 송영무 국방장관 책임자인지 스스로 판단해보길. 문화일보 6월 20일자 방산 로비스트 의혹 송영무 후보 국방 자격 없다. 국방장관 자격 없다. 동아일보 6월 26일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 자진 사퇴가 대통령 돕는 길 이렇게 사설 제목을 내놨습니다. 이 사설 봤을 걸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후보 지위에 대해서 용퇴를 고민할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설에 대해서 용퇴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네, 고민은 많이 해봤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저희 진실과 정직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실제로 눈가가 이렇게 붉어지는 네, 게 좀 보이네요. 붉어지죠. 예, 예. 네. 눈도 촉촉해지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오늘 특단의 결단을 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우선 뭐 정치권에서 보기엔 좀 가능성이 낮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동안 사실 그 큰 의혹들도 나왔었고 어제 음주운전 사실 은폐 의혹까지 나왔을 때 사실 한간에서는 자진 사퇴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돌았었는데요. 청와대도 임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고 후보자 본인도 뭔가 청문회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는 걸로 봐선 우선 자진 사퇴를 하진 않을 것 같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네, 국민의 여론을 한번 이 문재인 정부는 국민 여론을 청문회 통과의 문턱이라고 설정했는데 오늘 충분히 해명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조금 전까지 저희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중심으로 이제 질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당도 만만치 않은 화력을 보였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가 강한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그 모습도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 군에 국방에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참 저는 이 통탄을 느낍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 정말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그렇게 국민들께 호언장담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이 됐으면 박근혜 정부보다는 나아야죠. 박근혜 정부도 한잔했던 장관들, 박근혜 정부의 역대 국방부 장관, 김관진, 그다음에 한민구 캠프에 기억을 했습니까? 이명박 정부 장관들, 이상희, 김관진 등 캠프에 기웃거린 사람 임명한 적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훨씬 못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각 지명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문준용 씨에 대한 증거 조작 논란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의 화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러한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동철 원내대표 굉장한 화력을 발휘를 했는데 어제 제가 사실 국민의당 의원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면 인사청문회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너무 위축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증거 조작은 증거 조작이고 청문회는 청문회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과할 건 사과하고 비난할 건 비난을 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무뎌진 칼날을 보였을 경우에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쟤네가 잘못은 잘못했나 보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조차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 소속 위원들이 사전에 어떤 논란을 차단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야3당이 이렇게 강하게 공세를 했다면 여당으로서는 더 강하게 방어를 할 책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모습은 어땠습니까? 네, 지금 방금 설명한 대로 야당 의원들 데시벨을 높인 반면에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좀 잔잔했는데요. 이철희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에 이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는 걸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우상호 의원은 이 송영무 후보자가 제1연평해전 승리를 맛본 승전의 주역이다라면서 치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은요. 이 영웅이라고 호칭하면서까지 송영무 후보자를 좀 띄워주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보자가 국방장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약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듣기에 해군 참모총장 할 때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서 당시 기득권 세력들 사이에 원성이 자자했다는데 맞습니까? 저희 개혁 의도에 동감은 하지만 너무 좀 무리하지 않는가 의견 개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시 이례적으로 무공훈장을 받았을 정도로 그리고 대양 해군을 지향한 출중한 군인이었지만 가장으로서는 어쩌면 가장 불행했었을 한 영웅의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서해 연평해전 유공으로 충무훈장을 받은 영웅으로 국가유공자이죠. 네. 자녀에 대해서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적어도 국가가 보호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네, 민주당, 여당 의원들 상당히 어머태세인데요. 자, 이철희 의원 음모론 제기했는데 이 음모 방해하는 세력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뭔가 국방 개혁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 자리에 송 장관 후보자를 보냈기 때문에 이 개혁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내부 조직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뭔가 기밀 자료 같은 것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제기를 한 건데요. 어제 청와대에서 이 송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은폐 의혹 이야기가 나오자 본인들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자료는 사찰이 아니고서 나올 수 없다라고 답한 그 배경과 사실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국방개혁을 저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모든 의혹들은 송영무 후보자 본인이 여태까지 걸어온 길에서 생긴 것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월 3천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고 또 음주운전도 한 사람이 국방개혁을 책임져야 될 사람인지도 한번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똑똑히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